궁궐에서 벌어진 의문의 독살 사건. 건강하던 젊은 왕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치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과 코와 입에서는 검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독한 독약을 먹고 암살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범인을 찾지 않고 서둘러 시체를 숨겼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의심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내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부모라면 어떨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 때 벌어졌습니다. 복살당한 젊은이는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입니다. 그는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왕자였죠. 하지만 그는 고향에 돌아온 지 겨우 2달 만에 죽고 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궁궐의 비극입니다. 왜 건강했던 왕자가 갑자기 궁궐 한가운데서 죽었을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조선에는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전쟁이 터졌죠. 청나라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아버지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곡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땅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었죠. 조선의 왕이 오랑캐에게 항곡한 아주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청나라라는 왕을 살려주는 대신 아주 무서운 조건을 내겁니다. 왕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를 인질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낯선 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청나라 인질 생활은 무려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매일 방에 갇혀서 슬프게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조선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청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조선의 피해를 줄였죠. 청나라 황제도 똑똑하고 예의 바른 소현세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왕자는 청나라에서 서양의 새롭고 놀라운 문물을 만납니다. 지구본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서 조선을 부자로 만들고 싶었죠. 그의 가슴 속에는 조선을 발전시킬 위대한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질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남아있던 아버지 인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치욕스러운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청나라 황제와 웃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주 무섭고 어두운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청나라와 손을 잡고 내 왕자리를 뺏는 것은 아닐까. 인조의 마음속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쫓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만들까봐 떨었죠. 아들이 보내오는 따뜻한 편지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이 세자를 칭찬하면 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핏줄이 아니라 무서운 원수로 고았습니다. 8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가득 안고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조금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향해 벼루를 집어던지며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오랑캐와 노란한 내 놈이 감히 내 앞에 얼굴을 들이미느냐?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왕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알아눕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픈 아들을 위해 이형익이라는 의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궁궐에서 아주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첩과 몰래 나쁜 짓을 꾸민다는 소문이 돌던 자였습니다. 이형익은 아픈 왕자에게 아주 이상한 곳에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젊고 건강했던 소현세자는 숨을 거둡니다. 시체는 온몸이 검게 변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독약에 중독된 사람의 아주 전형적이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세자가 독살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장 범인을 잡아 능지처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침을 놓은 의원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덮기 위해 세자의 장례를 서둘러 끝내버립니다. 왕의 장례는 석 달을 치르는데 세자의 장례는 며칠 만에 끝났죠. 누가 보아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인조의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세자빈마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여버립니다. 왕의 밥에 독을 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거짓말을 꾸며냈죠. 그리고 세자의 어린 세 아들들마저 낯선 섬으로 귀양 보냅니다. 결국 세자의 어린 아들들마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모두 죽인 겁니다. 권력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 쓸데없는 의심 하나 때문이었죠. 진짜 범인이 인조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인조가 아들의 죽음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확실합니다. 의심이라는 괴물이 한 가족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의 진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어떨까요? 아들이 가져온 새로운 서양 학문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었다면요. 조선은 아주 일찍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여 부자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비극이 궁궐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상상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쫓아내려 한다고 멋대로 상상했죠. 혼자서 만든 끔찍한 소설이 결국 친아들을 죽이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왕실에서 벌어진 아주 무서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독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과 직장의 모습을 아주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칼과 독약만 쓰지 않았지. 똑같은 짓을 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무서운 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피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판 궁궐인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아주 똑똑하고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럼 상사는 그 후배를 칭찬하고 크게 키워줄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이 좁은 상사는 그 후배가 자신의 자리를 뺏을까봐 불안해하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컴플렉스가 의심이라는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상사는 똑똑한 후배를 칭찬하기는커녕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도 주지 않고 복사 같은 허드렛 일만 계속시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후배가 버릇이 없다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후배가 훌륭한 성과를 내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뻔뻔하게 가로채죠. 인조가 똑똑한 소현세자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모는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내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엇나가고 있다고 혼자서 상상합니다. 아이의 진짜 마음속 이야기는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죠. 무조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스마트폰을 빼앗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맨날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이지. 부모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꽂히는 무서운 독약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지나친 의심과 통제는 아이의 영혼을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소현세자가 겪었던 그 숨막히는 고통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겪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의심이라는 괴물은 아주 흔하게 자라나곤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머릿속으로 소설을 씁니다.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죠. 상대방이 피곤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묻지도 않고 혼자서 화를 내며 부부싸움이라는 전쟁을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남을 의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인조가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컴플렉스에 시달린 것처럼요. 내 안의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의심을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 나쁜 쪽으로 상상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직접 다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이 부드러운 질문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상대방이 대답할 때는 절대로 중간에 말을 끊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아, 내 마음은 그랬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비난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사이의 무서운 독약은 사라집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만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어주고 계신가요?
혹시 나 혼자만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나의 헛된 의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깨진 믿음의 유리는 다시 붙이려고 해도 영원히 흉터가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가장 똑똑했던 세자는 아버지의 의심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흘린 검은 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대화가 끊긴 곳에는 반드시 의심이라는 무서운 독버섯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에는 굳게 닫혀있는 가족의 방문을 아주 부드럽게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역사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재미있는 스릴러 소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삶의 거울입니다. 초연세자의 슬픈 죽음을 기억하며 내 곁의 사람들을 더 깊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 됩니다. 의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서로를 안아주는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궁궐의 미스터리, 독살 사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과거의 슬픈 비극을 통해 지금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나요?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드럽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훌륭한 씨앗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새 바쁘고 치열했던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굳세게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의심은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믿음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포근한 밤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다독이는 다정한 친구, 역사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